지적기사 실기 웨업에 대한 부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웨업의 대비 요령. 그래서 우리 지적 기사와 지적 산업 기사 두 개를 이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먼저 보시게 되면 지적 기사는 세 과목으로 나누게 되겠죠. 지적 삼각, 보조 측량, 그다음에 도근 측량, 세부 측량. 그래서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근 측량은 트랜싯이라고 얘기하는 최근에는 디지털 데오돌라이트를 쓰겠죠. 디지털 데오. 그래서 뭐 데오돌라이트가 더 여러분한테 익숙한 용어가 되겠고요. 세부 측량 과거에는 평판을 썼는데 2021년 3회 시험에서부터는 세부 측량이 토털 스테이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토털 스테이션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연습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또 바뀐 게 연장 시간이 없이, 그래서 과거에는 30분 시험을 보고 뭐 연장 시간 뭐 3분 내지는 5분 뭐 이렇게 연장 시간을 뒀었는데 지금 연장 시간 없이 35분씩 그렇게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가 더 있어진 거죠. 그리고 기사의 경우는 각각 15점 배점, 그래서 총 45점 만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 35분 3번 곱하면 이제 1시간 45분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장마다 토탈 스테이션의 종류라든지 디지털 데오돌라이트의 종류, 사실 데오돌라이트 같은 경우는 소키아 거 아니면은 이제 탑콘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만 있고요.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종류가 더 있죠. 지금 뭐 라이카 장비도 있고, 지금 이제 탑콘 거 혹은 소키아 거 뭐 이런 등등의, 그리고 또 각각의 지금 시기에 따라서 최신형의 모델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구형 모델이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시험장의 어떤 기계가 어떤 종류의 기계인지 어떤 장비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두 종목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도근 측량과 세부 측량. 역시 세부 측량은 토탈 스테이션으로, 도근 측량은 데오돌라이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역시 35분씩 배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장 시간 없이 1시간 10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수험생이 많게 되면 뭐 두 조에 나눠서 한꺼번에 이제 시험을 치르면 좋겠지만, 뭐 기계의 대수는 뭐 4대, 4대밖에 없다. 근데 뭐 12명을 오라 그랬다. 그러면 8명이 한꺼번에 시험을 보고 나머지 4명은 뭐 대기하고 있게 되는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뭐 그 대기가 시험 시간은 좀 길어지고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시험에 대한 정보를 바로바로 이제 얻을 수 있는, 뭐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이랑 부분들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자, 그다음에 채점 기준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지적 기사에서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이 15점 배점이 되는 각각의 세 종목으로 나눠서 세부 항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측부에 대한 기재 사항입니다. 서식의 윤곽도라든지 정반, 관측각에 대한 기록이 모두 맞으면 3점.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리면이 아니라 하나라도 뭔가 이제 누락하거나 잘못 썼어요. 뭐 A를 B라고 썼거나 뭐 이렇게 하나를 잘못했을 경우도 0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관측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세팅을 먼저 해놓으면 그냥 3점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받자마자 여러분은 뭐 기본적으로 뭐 윤곽도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연습을 해봤으니까요. 뭐 틀릴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보조 측량의 경우는 프리즘이라기보다는 여기를 관측하는 거죠. 우리가 피뢰침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 세운 점하고 기계를 세운 점과 그다음에 PQR, 그렇죠? PQR이다. 그러니까 OPQR. 그래서 OP의 방위각을 일반적으로 0도라고 놓고 관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향 관측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되면 방향 관측의 값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각, 요 중심점 O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에 대한 배점이 있고요.
각각을 뭐 30초 안에 30초 정확도 안에 관측을 했느냐. 그래서 수평각 계정 계산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은 아까 관측부 기재사항을 뭐 윤곽도나 이런 거 잘 쓰면 3점, 틀리면 0점. 그러면 관측 데이터들을 모두 다 관측을 해서 계정 계산부를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정 계산부를 우리가 완성을 했느냐, 미완성으로 놔뒀느냐라고 하는 요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완성인 경우는 0점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 유의사항을 볼 때 미완성인 경우는 0점 처리한다. 그러니까 각도를 다 관측을 하지 않고 관측을 하지 않았는데 즉 계정 계산부를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OR 방위각, O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R로 돌아가는 방위각, 요 각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계산부를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물들, 배점이 어떻게 돼요? OR 방위각 3점에다가 중심각 각 3점, 그래서 9점 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정확하게 관측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감독자가 있고요. 감독관이. 그게 아니라 미완성으로 간주해서 뭐 이것마저도 관측부 기재한 것마저도 0점 처리를 하고 전체가 0점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감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좀 뭐 운이 좋으면은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부분 점수를 전부 부여하는 감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감독자한테 가서 야 이거 미완성인데 점수 안 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오히려 더 당연히 감점이죠. 0점 처리를 하죠. 이렇게 원론적인 그런 답변밖에는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도근 측량의 경우는 관측부 기재와 방위각, 그 다음에 방위각을 통한 시점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측부 기재가 배각 관측이다 보니까 013, 일반적으로 3배각을 하게 되니 초독과 그 다음에 종독 3배각을 해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뭐 그냥 한번 1배각 관측을 해서 곱하기 3을 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기록을 모두 정확하게 잘 써야 되고 그게 3점이고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그러니까 측점을 뭐 잘못 썼다든지 혹은 뭐 배각의 배수를 잘못 썼다든지 0점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측에 의해서 방위각을 얻고 시작 방위각 AB 방위각은 30초, 그 다음에 BC 방위각 30초. 그래서 각각 3점 처리가 되고 AB의 방위각과 거리, 뭐 물론 이제 AB 거리, BC 거리 이런 등은 감독자가 지정을 해주겠죠. AB는 얼마로 하고 BC는 얼마로 해라. 그러면 시점의 좌표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뭐 계산은 뭐 간단합니다. 시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시점의 x좌표는 A점의 x좌표에다가 AB상의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을 하면 B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B점의 x좌표가 되고 거기다가 다시 BC의 거리 곱하기 코사인 BC의 방위각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Y의 C값 같은 경우는 Y의 A값에다가 AB의 사인 세타 AB 더하기 BC 곱하기 사인 BC의 방위각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 값이 C점의 좌표가 제대로 됐느냐 1cm 범위 안에서 1cm 안에 들어오면 3점 초과하면 0점 그렇게 해서 지적 도근 측량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세부 측량인데 세부 측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토탈 스테이션 가지고 관측을 한다. 그래서 관측을 할 때 각각의 기지 방위각 A에서 T를 관측을 해서 그 기지 방위각을 가지고 각각의 프리즘을 관측을 하는데 프리즘이 A에서 B를 보면 프리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B나 C를 관측을 할 때는 뭐 프리즘을 옮겨갖고 뭐 이렇게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말뚝 위에 있는 못의 상단 분야, 하단 분야 이거를 감독자한테 분명하게 언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단부를 시준하라 그러면 상단부를 시준하시고 하단부의 접합 부분 이 부분을 시준하라 그러면 또 이 부분을 시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어디를 시준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하시고요. 나머지 프리즘을 시준해야 되는 그 프리즘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프리즘의 정중앙을 잘 맞춰서 볼 수 있도록 한다. 프리즘의 중앙, 뭐 당연히 중앙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B점에서부터 S점까지의 좌표, XY 좌표를 각각 한 점씩 그래서 총 6개를 보니까 6개 곱하기 2 하면 12점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S 거리, PS 거리를 P점의 좌표와 S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게 되면 PS의 거리는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즉 X, S 마이너스 X, P의 제곱 더하기 Y, S 마이너스 Y, P의 제곱. 뭐 반대로 뭐 하셔도 되긴 되지만 거기에 대한 좌표를 정확하게 관측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거리를 피타고라스 합으로 잘 계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부분이 세부 측량. 그리고 안전사항에 대한 감점이 있습니다. 안전사항은 뭐냐면 시험에 적합한 작업복이나 작업화, 그러니까 복장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준비물을 안 들고 왔느냐 뭐 이런 건 감점 대상이 아니고요. 작업복,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 어때요? 더우니까 뭐 너무 막 핫팬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감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업화 같은 경우도 뭐 여름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샌들 같은 거, 발가락이 막 나오는 뭐 슬리퍼, 이 작업하다가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장이다라고 한다면 자, 그런 것들은 3점 범위 내에서 감점하는 겁니다. 1점 감점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감점이면 무조건 3점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험위원이 전원 합의해서 감점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위원이 물론 이제 시험위원에다가 누구를 포함하냐면 본부, 공단에서 나오시는 본부 요원하고 전부 협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하다. 그러면 감점 처리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의 종목별로 다 0점이었어요. 그런데 감점도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3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감점은 이럴 때는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0점입니다. 마이너스 점수는 없어요. 시험 점수에서 마이너스는 이 공단에 입력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감점은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전체 종목당 뭐 40점이었는데 3점 감점을 해서 37점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0점인데 뭐 혹은 1점인데 감점 3점 감점을 해서 마이너스 2점 이런 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적 산업기사를 보시면 산업기사는 이제 2종목인데 그 종목에 대해서 지적 세부 측량, 지적 세부 측량 같은 경우는 뭐 토탈 스테이션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시험 그 자체로 가게 되는데 도근 측량 같은 경우는 백악 관측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방위각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뒤에 밑에는 이제 방위각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백악 관측인 경우 백악 관측도 또 여러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관측부의 기재나 정리의 규약이 맞으면 3점, 하나라도 틀리면 0점. 역시 정리가 규약에 맞으면 3점, 하나라도 틀리면 0점. 그래서 방위각을 관측을 해서 각각 5점, 30초 범위 안에 들었느냐. 또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관측하는 경우도 있죠. 거리를 계산으로 얻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1cm 안에 들었느냐, 2cm 안에 들었느냐,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 관측이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P점을 기준으로 뭐 A, B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방위각, 기존에 알려준 방위각을 가지고 남은 방위각을 얻어내느냐, 혹은 기선의 길이를 알려주고 거기에 사인 법칙에 의해서 나머지 사인 P분의 뭐 요 길이는 사인 A분의 얼마 길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들을 얻어내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다양하게 P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A, B, C, D
이렇게 관측을 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정확한 이제 관측 방법, 시험 방법은 그 뒤 강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지적 도근점 측량의 방위각 관측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방위각을 관측을 해서 30초 범위 안에 들었느냐, 1분 안에 들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측점에 P에서 시작을 해서 뭐 Q로 우리가 폐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D점에서 Q점까지의 방위각을 관측을 해서 각각의 범위 안에 들었느냐. 과거에는 뭐 1분 안에 들어오고 뭐 2분 안에 들어오고 시작 방위각이 또 마지막 폐색 방위각은 2분, 4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조금 까다로워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분 범위 안에 들어와야 점수를 주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점, 10점, 10점에서 23점 이런 형태로 갔고요. 물론 이런 배점이나 어떤 그 오차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픽스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때 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점수들이 뭐 이제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좀 유연하게 이제 바뀌게 될 그런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부 측량의 경우 좌표 5개 점이 나오죠. B는 여기 이제 말뚝의 측침을 이제 시준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PQRS 같은 경우는 프리즘을 시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즘을 시준할 거냐 혹은 말뚝에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말뚝 위에 있는 어떤 작은 침이 이렇게 있어요. 침의 상단부를 시준할 거냐 하단부를 시준할 거냐. 그러니까 이 상단부를 시준하게 되면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게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접합부를 관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렇죠? 접합부를 일반적으로 시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감독자의 고유의 권한이 되기 때문에 감독자가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감독자한테 분명하게 그런 언지를 받고 그렇게 시험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XY 좌표, 각 점들의 프리즘을 시준하든 말뚝의 측점을 시준을 하든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점수들이 1cm 아니냐, 뭐 3cm 안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점수들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S에 대한 거리, 각각의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은 어디가 몇 점이고 어디가 어떻게 관측을 하느냐. 지금 보면 방위각이나 뭐 이런 개념들은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관측각을 어떻게 잘했느냐, 각을 잘 읽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각을 잘 읽어야 점의 위치를 잘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뒤에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좌표를 얻을 때 토탈 스테이션에서는 바로 좌표를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버튼 조작에 의해서 좌표를 얻어낼 수도 있는데 답안에 보면 계산란이 분명히 또 있어요. 계산은 뭐 x점을 구한다 그러면 그 전에 x점에다가 거리 코사인 방위각 뭐 이런 식으로 y는 사인 방위각 하듯이 계산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리즘을 시준하는 경우는 막바로 그냥 좌표를 관측해서 쓰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얻은 값이나 계산에 의해서 얻은 값이나 그것이 틀릴 수가 없겠죠. 방위각을 제대로 관측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B의 경우는 다르죠. B의 경우는 거리를 알려주고 뭐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줄 거예요. 뭐 한 10m도 안 돼 보이는데 뭐 30m를 하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줄 테니까 B점에 대한 경우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B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이건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B점을 얻고 나면 그 B점으로 토탈 스테이션을 옮겨서 나머지 값들을 관측을 해야 되니까 역시 B점이 결정이 되고 나서 나머지 값들에 대한 좌표를 얻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점, 관측을 하는 시점이나 그런 패턴 이런 부분들은 머릿속으로 항상 이제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어떤 관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안전 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작업복이나 작업화 이런 것을 채점을 한다. 하나라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3점 감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시험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감점을 하거나 감점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점을 안 하면 그냥 0점인 거고요. 감점을 하게 되면 3점을 감점을 한다. 그 중간 점수는 없어요. 3점을 감점을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45점 만점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지적 산업기사 외업에서는 지적 도근 측량, 백악 관측 또는 방위각 관측 중에 한 개의 유형이 출제가 된다. 세부 측량은 반드시 나오고 나머지 백악이냐 방위각법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나온다라는 것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유의사항입니다.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해서 요구사항을 완성해 달라. 수험자 인적 사항이나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연필이나 뭐 유색 필기류, 뭐 파란색이라든지 빨간색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채점을 해야 되니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지워지는 펜 이런 것도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항들은 채점하지 않고 0점 처리된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 뭐 어떤 완성하시오 뭐 이런데 완성을 지운다 그러면 두 줄을 이렇게 긋고요. 다시 작성을 하거나 뭐 미완성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빈칸에다가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수정액은 제외한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가 있다.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고 수정액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수정액은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급된 장비의 이상 유무. 먼저 관측하러 나가기 이전에 전원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뭐 기계의 어떤 뭐 우리 축이 나갔느냐 뭐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별 부호의 명칭. 내가 뭐 1코스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1코스에 뭐 A점, B점 그런 위치들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현장을 관측을 이제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험 도중 수험자 간의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질문 사항이 있으면 감독자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실기 시험 중에 설치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보면 장비를 고장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삼각대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잘 서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삼각대가 뭐 그냥 잘 서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막 뛰어다니다가 뭐 시간이 과거에는 30분, 지금 35분으로 바뀌었는데 그 30분 안에 제대로 완성을 못하는 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지 아무튼 이게 제대로 서 있는 걸 확인하지도 않고 가게 되면 이게 갑자기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물 내지는 장비를 포함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이 관측점에 측점에 어떤 요 못이나 뭐 이런 게 달려 있으면 이 외력을 만약에 가하게 되면 이 지상에 아무리 뭐 견고하게 말뚝을 박더라도 이게 조금 흔들리고 위치 이동이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관측한 그런 관측값하고 나중에 감독자들이 여러분이 다 시험을 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검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관측할 당시는 여기를 봤는데 검측할 당시에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동의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한 값들로 인해서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관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원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비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는 본래대로 조정한 다음에 정준 나사라든지 뭐 모든 나사들을 조정하고 원위치 반환한다. A점에 시작했으면 A점에다 기계를 갖다 놔라. 그다음에 모든 관측부의 서식 정리, 답안 작성은 지적 관련 법령 또는 서식 등의 관련 규정에 맞도록 기재하고 기재 가능한 모든 사항을 기록을 해야 된다. 단 주어진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을 따라서 하면 되겠고요. 각 과제 시험 시간을 초과한 경우, 우리 한 35분이라고 얘기했는데 35분이 초과한 과제는 과제별로 0점 처리를 한다. 35분 안에. 그래서 이 3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 기계를 대충 던져놓고 가는 뭐 그런 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시험 중에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복장, 안전사항 뭐 이런 것들 감점 대상이 된다.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항시 착용해야 된다. 아까 우리 작업화나 작업 복장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3점의 감점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해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 어떤 경우냐 하면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에 시험을 포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전 과정, 즉 필답형이나 작업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또
시험 중에 시설 장비의 조작이 미숙해서 장비를 파손시키거나 고장을 발생시킨, 유발시킨 그러한 경우 감독자 전원이 합의해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점 지금 뭐 감점이 아니라 채점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미완성 뭐 이런 얘기들은 빠졌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미완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점수를 0점 처리를 했었는데 미완성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뭐 그렇게 너무 고려하지 않고 어떤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근데 사실 요 내용은 시험 문제에 우리 공단에서 큐넷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지금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예시를 가지고서 문제를 이제 보여준 건데 예시에 대한 내용인 건데 그 내용이 뭐 그 해가 바뀔수록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면 시험지 뒷면에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시험을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